자, 이 문제를 보면 말이죠.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칼슘 함유량은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이 말이 딱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N은 어떻게 됩니까? M,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는 이제 X로 잡아주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회사에서 생산된 음료수 16병을 임의로 추출했다. 아, 이게 이제 표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 N이 얼마가 되는 거죠? 16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 칼슘의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표본 평균이 12.34래요. 표본 평균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X 바로 표현하잖아. 그지? X바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2.34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그대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읽어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수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회사에서 생산된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칼슘 함유량은 모평균에 해당되는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가 95%라고 그랬어. 95% 신뢰 구간이 뭐야? 여기 확률 변수 G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0에서부터 1.96까지가 0.4750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어디까지? 확률 변수 G가 어디까지? 1.96까지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확률 값이 0.95가 된다라는 거와 똑같아요. 여기다 2 곱해주면 0.95잖아요. 그럼 여기서 확률 변수 G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루트 n분의 얼마죠?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이 모평균 m에 대한 범위를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95% 신뢰 구간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 써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x바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모평균 m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x바 플러스 1.96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x바 자리에다가 12.34를 이제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니까 이제 지워버리고 그대로 넣어줍시다. x바 자리에 뭐로 집어넣으면 돼요? 12.34. 그래서 12.34 마이너스 그 다음에 1.96 곱하기 루트 16이죠? 그죠? n이 16이니까 루트 16이니까 얼마입니까? 4분의 얼마죠?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가 m.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2.34. 그 다음에 플러스 1.96. 곱하기 4분의 얼마죠? 시그마.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이거의 범위가 바로 얘라고 그랬어요. 얘. 그렇죠? 그러면 시그마 값을 구할 수 있죠. 왜? 11.36이 얘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34 빼기 1.96 그 다음에 4분의 시그마가 얼마죠? 11.36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 값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시그마 값을 어떻게 찾습니까? 얘 넘어가니까 1.96에 4분의 시그마는 여기다 11.36을 빼줘요. 그럼 얼마입니까? 8, 9, 0.98이 되나요? 그렇죠? 0.98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타내주면 됩니까? 여기다가 얘랑 약분이 가능한가요? 여기다 2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8, 26, 9, 28, 19, 1.96.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여기가 1이 되고. 오케이? 그러면 얘랑 약분되니까 2가 되고. 그래서 시그마 값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시그마 값 구했어요. 이제 뭐만 구하면 됩니까? 이제 A 값만 구하면 돼요. A 값은 뭐죠? 요거에 해당되는 값. 요 값에 해당되는 거죠, 요 값. 그렇죠? 얘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어떻게 잡아주면 됩니까? 12.34 플러스 1.96 곱하기 4분의 얼마입니까? 2.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해주면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약분되니까 0.2918, 28에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0.98을 더해 주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2가 되고요. 3이 되고요. 올라가니까 13.32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A 값하고 시그마 값을 더해 주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시그마는 얼마가 됩니까? 15. 얼마? 3이라는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입니까? 3번이 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차근차근 그냥 집어넣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여러분들 뭐 9번까지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번까지 쭉 풀어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EBS 수업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들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부만 해온 친구들이라면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올해 9월이나 6월 모의평가나 대수능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작년에는 역시 작년에도 70%의 연계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부분적인 연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연계율은 많이 낮았다.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연계의 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아니죠. 이번 시험은 어때요? 우리 학생들이 딱 보기에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아주 직접적으로 연계됐던 유형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조사를 해봤더니 자료 상황 활용, 그러니까 EBS 연계 부분을 보면 자료 상황 활용이라든가 또는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또는 개념의 원리를 활용한 문항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연계를 하는 건데 그때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자료 상황에 대한 어떤 주어진 그림이라든가 어떤 표라든가 어떤 수식이라는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실제적인 연계율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계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항의 축소나 확대 변형에 관련된 문제도 10문항. 근데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피부로 이게 직접적인 연계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근데 그런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 말은 앞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을 본 친구들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강의를 듣는 예비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EBS 교재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꼼꼼하고 그러니까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이 수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어설프게 연계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연계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EBS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이 항상 수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EBS 연계라는 것은 말이죠. EBS 연계라는 것은 70%가 되는데 연계가 됐던 안 됐던 가장 중요한 수능 문제라는 것은 개념 정리만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70에서 80%는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선생님하고 지금까지 9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보세요. 개념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뒤에 문제도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리, 가형, 수학 1, 수학 2, 기백과 적통, 그죠? 기하 벡터, 적분과 통계 이렇게 4과목에 해당되는 개념 정리만큼은 여러 번 반복해서 확실하게 알아두고 정리해두고 3학년을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공부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이고 성적이 올라가는데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 문제 지금 해설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요번에 시험을 본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해설 강의보다는 내가 몇 점을 맞았을까? 그리고 저것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마 포커스를 두고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예비 고3 학생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학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개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10번 문제를 풀 텐데 10번 문제도 결국은 뭐냐면 1차 변환과 행렬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회전 변환에 해당되는 내용,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냥 너무 복잡한 문제를 스타트할 때 복잡한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이런 문제들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개념을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10번 문제도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EBS에서 연계가 된 겁니다. 자, 우리 같이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